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는 리버스 모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욕 중앙일보에서 발행한 미국 은퇴 설계 이 책의 10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리버스 모기지의 개념과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버스 모기지가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많이 생소합니다. 이게 많은 오해가 있어요. 리버스 모기지를 하면 은행에서 내 집을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노인들을 속여서 은행들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88년도에 좀 이런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제도들이 다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대중적으로는 리버스 모기지로 하지만 정식 명칭은 1988년에 만든 법을 보면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인 복지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 상품, 이런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확실하게 이 대출 상품을 알 수 있도록 카운셀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셀링을 받아서 카운셀링에서 그 과정에서 이해도를 측정하는 시험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다 통과하여야 이 리버스 모기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노인들한테 좀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제도예요.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크게 오해가 뭐냐면 리버스 모기지를 연금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연금 같은 경우 일시불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0만 불을 어떤 은행에 보험사에 내면 매달 얼마씩 주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사망하면 그 연금이 끊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10만 불을 일시불로 냈는데 보험사에서 저한테 6만 불만 지급하고 그리고 제가 사망하면 남는 4만 불은 보험사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이 리버스 모기지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집이 60만 불인데 이 60만 불을 담보로 리버스 모기지를 받았어요. 한 달에 얼마씩 받았는데 만약에 제가 리버스 모기지를 이렇게 받다가 2년 후에 사망을 하면 나는 내 집의 가치의 일부분만 받았는데 은행에서 내 집을 다 가져가는 거냐?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한 연금의 개념이 아니고요. 리버스 모기지 말 그대로 대출이다, 대출. 집이 60만 불인데 대출을 10만 불 받았으면 나머지 자기 에코티는 자기 거예요. 사망하셨으면 이게 자기 건 아니고 자기 후손들이 가져가는 거죠. 후손들이 그때 사망한 당시에 보니까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그 대출을 갚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혹은 팔아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후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버스 모기지는 연금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올해 2017년 10월부터 이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바뀐 게 두 가지인데 일단 대출 한도를 좀 축소를 시켰고 또 FHA에서 징수하는 보험이 있는데요. 그런 보험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보험 효율을. 이거 왜 했냐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제 이런 리버스 모기지를 했는데 손실이 정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연방주택국이 너무 많은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고 대출을 좀 줄입시다. 대출 한도를. 그래서 10월부터 좀 줄이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그래서 한도가 옛날보다 5 내지 10% 정도 대출 한도가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뜻은 뭐냐면 리버스 모기지를 잘 이용하면 노인들한테 상당히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그 집을 뺏긴다, 리버스 모기지라면 집을 뺏긴다 하는 이런 그런 오해가 아직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버스 모기지의 장점은 뭐냐? 장점은 딱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거. 캐시플로우 개선이에요. 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쿼티가 총 집에서, 총 집 가치에서, 모기지 남은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 자기 그 에쿼티가 최소 50% 이상은 되어야죠. 집값이 60만 불이면 대출금 잔액이 10만 불, 20만 불, 이 정도 되는 경우에 리버스 모기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지금 이런 경우는 말이에요. 대출금이 남아있으면 계속 모기지만 페이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들어오는 수입은 뻔한데 예를 들어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라든지 기타 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생활비가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모기지 페이먼까지 있으면 생활이 아주 빠듯하게 돼요. 제가 그 책에서 사례를 들었는데 김복동 씨 같은 분을 보면 수입은 소셜연금하고 기타 연금에서 한 2,100불, 생활비는 월 1,000불이 들고요. 모기지 페이먼은 900불이 들어요. 그러면 월 잉여 자금이 200불이에요. 근데 이게 200불이라는 게 이론상 200불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빠듯한 생활이죠.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리버스 모기지를 이렇게 신청을 해서 월 페이먼 받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아주 이론적인 겁니다. 이게 실제하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이분이 그 리버스 모기지를 해서 월 1,200불을 받으면 현금 흐름이 200불 여유 자금이 있던 것이 2,300불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주택은 소유했는데 주택은 있는데 캐시가 없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캐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한인분들은 나 집 하나는 우리 아들들한테 남겨줘야 되는데 이 집을 내가 쓰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녀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우리 아들한테 줄 테니까 내가 생활비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생활비를 달라. 우리 자녀들하고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녀분들이 여유가 없어서 도와줄 수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생활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러면 리버스 모기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는 리버스 모기지가 이 캐시플로우 이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본인의 재무 계획의 일환으로 하나의 툴로 이용이 됩니다. 파이낸셜 플래닝의 하나의 툴로 이용이 됩니다. 특히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미리 이런 리버스 모기지를 계약을 해놓는 거예요. 돈을 빼는 게 아니라 라인 오브 크레딧, 쉽게 말해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월을 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한도가 안 써도 이게 계속 증가가 돼요.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리버스 모기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